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시장이 이제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닥은 찍고 올라가는 흐름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내기에는 또 굉장히 좋은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이번 주에 또 성장주, 가치주 할 것 없이 일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분을 모시고 오늘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수익 내기 좋은 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때요? 좀 동의하시나요? 예,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 네네. 개별적으로 모멘텀 받는 기업들은 주가 흐름들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랑 지지난주 그 다음 주 전략을 항상 얘기 드릴 때 드렸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어닝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얘기 드리면서 텀이 길다. 이제 한 해치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려면 내년 3월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다시 한번 이 어닝 시즌의 그 각광받지 못했던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하는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꼭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 연말까지 좀 좋은 계좌 어떤 모양새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그런 기업들 좀 소개를 해주실 거죠? 예,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네, 뭐 이따가 종목 시간에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주간 증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엔터라든지 콘텐츠, 미디어, 흔히 말하는 성장주가 좀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강세를 보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이제 한학령 관련된 기대감이 좀 많이 부풀어진 것 같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떤 걸 보자면 이제 중국 OTT 업체에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를 다시 한번 상영시키겠다라는 요 뉴스로 이제 촉발이 좀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디어, 콘텐츠, 게임, 다양한 성장주 쪽에 대한 굉장히 좀 매기가 많이 돌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전 반대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가져가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죠? 아무래도 콘텐츠 주들을 보면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과하게 좀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결국 3분기 실적 이미 다 부차적으로 끝났다고 하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임이라든지 콘텐츠들 그리고 아니면 강력한 아티스트 이제 컴백한다는 모멘텀이 엔터주들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하고 그 포인트는 역시 언제나 강조드리듯이 실적이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맞습니다. 결론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도 이제 성장 플러스 실적 두 가지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었어요.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일단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주들은 계속 긍정적인 관점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확실하게 성장하는 산업 섹터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완성차 시장은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소차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한테도 분명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있다는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사실 회사 명 자체가 화학이다 보니까 네네. 화학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양극재 쪽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관되면서 이 부분을 좀 키워가고 있고요. 이번에 좀 주요 공시 중에 하나가 4조 원 규모의 공장 증설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따 관련된 주간 특징도 포함되긴 하지만 삼성 SDI도 GM이랑 새롭게 합작법인 추진한다는 얘기들이 스물스물 좀 올라오면서 주가가 좀 재차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수요일 날 이제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오랜만에 한 7, 8%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저는 테슬라 관련주도 미국 주식 다시 한번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부분이랑도 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부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강의 내용에서 또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례 종목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좋습니다. 네. 강의에서 이제 전기차 투자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 한번 투자 힌트를 가져가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네요. 자, 다음으로 풍력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네요. 베스타스 CEO가 국내 투자 논의를 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맞습니다. 52주 신고가 넘어선 것 네, 같습니다. 동국 SNC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올라갈라 했는데 약간 밀리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네네. 같고요. 단연 돋보였던 기업은 이제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CS 윈드가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풍력의 거의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나요, 이제는? 예, 맞습니다. 뭐 CS 베어링은 사실 적자라서 저는 취급을 안 하고 있고요. 네네. CS 윈드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꽂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잘 꽂히는 풍력 관련주를 얘기 좀 드려보자면 상강 M&T도 좀 관심 있게. 상광 M&T. 맞습니다. 고기업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지난번에 SK그룹에 인수가 됐다 보니까 네네. 뭐 이제 모회사의 어떤 자금력도 풍부하다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챙겨보시면 훌륭하게 지금 조정도 끝냈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난 과정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풍력 테마는 원래 이제 예전에는 태양광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관심 좀 맞습니다. 뒤에 있었던 그런 맞습니다. 테마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관련된 이슈들도 또 나오면은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은 생기는 것이고 요즘에 보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친환경은 사실상 대세가 됐잖아요. 아, 네, 완전 엄청난 큰 파도 물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외 안 되시려면은 포트에 요 관련주들 꼭꼭 어느 정도는 챙겨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님도 이제 방에서 친환경 관련주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친환경주 중에서도 역시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을 위주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종목들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그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이게 친환경 기조로 간다는 게 좀 체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비닐봉투도 못 주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도 기간이니까 벌금은 뭐 1년 유예였나? 아마 그럴 건데 네, 아마 이제 편의점 가서도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건을 살 때 이제 바구니를 가져가셔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내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환경을 좀 규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힌트를 찾자면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이런 종목에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니까 좀 연계해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인데 이것도 꽤 큰 이슈였어요. 이게 메리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원래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섹터는 아닌데 예. 이번 주는 엄청나게 주목받았거든요. 네, 네. 엄청난 빅 이벤트를 터뜨렸는데요. 그렇죠. 그 이벤트가 뭔지를 한번 일단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메리츠 금융지주로 연결 재무제표로 안 잡혔던 계열사들이 증권,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요 두 개 회사의 지분을 다 인수해가지고 자회사로 다 편입을 시키고요. 이건 결국 메리츠 금융주주의 어떤 몸뚱아리, 몸통이 엄청 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메리츠 종금을 좀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 굉장히 주주 환원 정책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단연간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완벽하게 자회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를 금융사 간에 명확하게 나겠다라는 어떤 회사의 어떤 정책 발표 그리고 어떤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도 같이 물려 있는 것 같고요. 네. 복합적으로 좀 맞물리다 보니까 요 이벤트가 있었던 다음 날 바로 세 개 기업 모두 상한가에 들어가는 좀 진기한 모습을 좀 연출해 준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은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펼치는 기업이 또 이런 이벤트들이 또 나올 때 주가가 더 크게 화답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뭐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뭐 배신이라든지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면서 모회사의 가치 희석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메리츠는 어떻게 보면 이거랑 약간 반대되는 행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도움을 주면서 좀 폭등시키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중요한데 그 경영자의 마인드도 좀 중요하다.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네. 메리츠 증권 이제 한창 이제 코로나로 해서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그 증권사들이 브로커리지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벌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연봉을 가지 많이 받았던 직원이 그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CEO가 아니었고요. 네네. 거기에 명확한 성과를 보여준 직원이 급여 탑을 찍었던 모습들을 보여줬던 회사인데요. 그만큼 성과 체계에 대한 보상 체계도 명확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이걸 문의를 주셔가지고 답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회사의 실적 뭐 잘 모르겠습니다. 부차적으로 더 얘기 드려보자면 정성적인 평가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투명하고 저희 일전에 LNC 바이오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얘기했던 부분들 놓고 본다면 사실 정량적인 실적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주식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플러스 이제 경영자의 마인드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히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어려운 주식 또 어떻게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또 도움 받으시면서 수익도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정유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정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시면 관련된 이슈들 매일매일 채널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신규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 꼭 해주시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입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장중에 방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채널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방에도 입장하시고 또 채널도 추가해 놓으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주식 매매라는 게 쉽지 않아요. 또 끊임없이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래야지만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런 매매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참여하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주간 특징주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눈을 반짝 열어주시고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런앤런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반복되는 종목이 있고 비슷비슷한 종목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먼저 필옵틱스인데 요즘에 이슈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삼성 SD와 이제 GM 합작 관련된 그 이슈가 있었는데 요거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 필옵틱스는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네. 뭐 이런 회사들도 일례로 좀 들어보자면 동진세미캠이라는 기업도 삼성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뜻은 사실상 삼성과의 굉장히 끈끈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삼성 SD가 GM과 이제 합작법인 추진한다. 아직 뭐 공식적으로는 삼성과 SDI는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네. 하지만 뭐 그런 거 나서 또 언제 또 다른 얘기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필옵틱스라는 기업은 사실상 처음에는 아까 동진쌤처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필에너지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필옵틱스가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필옵틱스라는 기업은 사실 2021년에 사실상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사업 부분에서 거둬들이는 돈보다는 2차 전지의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필옵틱스는 사실 3분기 실적이 아쉬웠긴 했지만 2분기 실적이 워낙 좀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좀 적자를 냈었는데 이제 올해 좀 흑자 턴어라운드가 좀 명확하다 보니까 이런 재료 테마 엮여서도 주가가 좀 한번 세게 올라갔다는 부분들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그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재료 테마가 엮였을 때 강력한 시세도 분출될 수도 있다라는 꼭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주간 특징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회사의 가치가 부각이 되는데 어쨌든 상장이 안 돼 있고 네. 뭐 상장에 대한 계획도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모회사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 기업은 상장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어요?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네. 모회사의 주식 훼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더블 카운팅 이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 이 회사는 필에너지가 이제 주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필옵틱스 주주분들한테. 그래서 요건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전도 유망한 좀 기업이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요. 일단 자회사가 상장은 되지만 그에 대한 주주 보호 정책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놨다. 네네, 명확한 일자는 없는데요.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근데 플러스 알파로 아까 얘기 드렸던 민감하잖아요. 뭐 물적 분할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썽을 많이 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꼭 그런 부분들까지 요즘 이제 방지 차원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좀 포인트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는 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DIC인데 이제 머스크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가 팩토리 관련해서 국내 투자를 고려한다. 이 뉴스에서도 보기는 했는데 한국을 이제 최우선 투자로 국가로 또 생각을 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몇 가지 좀 나라가 있었는데요, 후보군요. 네네.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지만 뭐 캐나다라든지 우리나라 이 부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머스크가 통화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우선이라고 하면 한국가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뉴스를 잘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가 보여준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뭐 고양시 쪽에 있는 그 고양시장도
이런 걸 최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뭐 DIC라든지. 근데 DIC는 사실은 실적도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기왕 투자하실 거라고 한다면 매번 얘기 드리지만 네. 적자 기업은 지양하시고 돈을 좀 잘 버는 기업들을 지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게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그만큼 또 힘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빈살만 관련된 이슈만 나오면 뭐 급등하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쩐이 많기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되고 또 종목이 움직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놓치지 말고 또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YM텍이라는데 이 기업이 일단 기술력이 좀 좋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된 기업인데요. 네네. 이게 2차 전지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는 양극재와 음극재에서 전류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충전과 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분리 기능을 잘 핸들링 해주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거에 대한 기술력은 세계 유일하게 가지고 있고요. 다만 좀 이 회사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글로벌적으로 MS가 좀 낮다라는 부분이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고 할 텐데 그 부분은 이번 3분기 실적을 완전히 깔끔하게 좀 씻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 뜻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적의 패턴의 모습이 QOQ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 영업이익이 좋았고요. 2분기보다 3분기 영업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이 회사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얘기 들었을 때도 제가 단가를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500원 정도도 이미 비싼 가격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을 쭉 넘어서 22,0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한번 시세 분출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금 이번 주 후반부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상장일 당시 어떤 시초가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돈도 계속적으로 잘 벌지 않을까. 결국 이 뜻은 앞으로 주가도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지금 좀 낮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크면 네. 앞으로 이제 뺏길 일밖에 없다. 그렇죠. 성장력도 좀 그죠? 크게 가져갈 수 네, 있을 이렇게 것 볼 같고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지금 작으면 당장 매출은 크지 않을지라도 넓혀갈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맞습니다. 그죠? 또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죠. 네, 이런 스토리를 또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우노. 이건 약간 개별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7분기 연속 흑자가 났다라고 하네요. 역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있었던 영업이익을 크게 상회할 정도 잘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스마트폰 이제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주는 제품을 하는 소프트웨어 그룹사거든요. 네네. 근데 이 폴라리스 우노라는 건 그 가발의 원료가 되는 걸 만드는 회사예요. 원사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잘 찍히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기대치들. 그러니까 사실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곽방을 못 받았는데 어닝 시즌 마감되고 나서 실적이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이번 주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그 머리가 나는 뭐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가발을 만드는 업체니까 이렇게 되면 요 업체는 좀 악재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또 재료 테마가 형성이 돼서 네네. 뭐 그 정책 뭐 입법이 된다고 한다면 네네. 다시 한번 또 그런 테마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재료를 기대하신다면 기왕지사 하실 거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냐, 꾸준히 성장하냐, 요거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두시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좀 부합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참 많이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또 엔터주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또 언급을 해주셨고 또 미리 이제 있으셨다면 또 수익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그런 기업인데 SM 라이프 디자인이고요. 역시 실적 이슈예요. 두 자릿수 분기 영업이익이 찍혔다. 네, 이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제 성장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죠?
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엔터 산업 쪽은 지금 이제 뭐 3분기, 4분기 뭐 마찬가지겠지만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주력 이제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굿즈라든지 네. 뭐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가 바로 이 SM 라이프 디자인 회사가 SM 이제 엔터 회사 그룹 계열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수혜와 낙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노란톡에서 얘기 드렸던 엔터주들은 딱 세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독보적으로 저는 보는 이제 JYP 엔터 그리고 디어유라는 기업도 디어유. 이런 굿즈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거를 구현을 하면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엔터주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 전에는 얘기 드렸던 게 이제 큐브 엔터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맞아요. 단기적인 이평선 안 깨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월등했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엔터주는 그렇게 좀 묶음으로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큐브엔터는 런앤런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드린다는 건 또 그만큼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시황과 종목도 살펴봤기 때문에 주말이니까 또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10월 잠정주택 판매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고 10월 개인소득 소비 지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나오면은 뭐 금리 인상 우려랑 연결이 되는 거고 또 안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랑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약간 줄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너무 잘 나오거나 너무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맞습니다. 11월 뭐 CPI나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컨센을 좀 하회하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화답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모멘텀을 좀 본다면 결국 이 주택 판매 지수도 이 CPI 부분의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나오는 지표들 보시면 실업급여 수당도 많이 좀 청구되는 게 늘어났어요. 네. 사실 그동안 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다 미국 시장이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쵸. 강력하게 조용히.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는 부분일 텐데 맞아요. 이 부분도 아마 12월 첫째 주 주말 정도에 그 금요일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10월에 어떤 개인 소득이 많이 높아졌거나 또는 지출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또 우려감이 이래서 이런 거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근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큰 기조 안에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냥 잠정치 아니면 나온 데이터들을 참고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표도 추세가 또 중요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개선되는 추세에 있냐, 아니면 악화되는 추세에 있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흐름을 좀 살펴보는 그 정도의 힌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죠. 네, 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관 방한이 예정돼 있는데 요건 어떤 이슈인가요? 네, 뭐 지난번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왔었고요. 네네. 다음에 또 이 사우디 관련된 자치행정부 주택부 아무래도 뭐 건설 쪽과 관련된 사업부인 것 같아요. 그럼 그 결국 부분- 이제 네옴시티와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네옴시티 다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설 그리고 일전에 제가 특징적으로 얘기 드렸던 효성중공업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 지금 주가가 안 쉬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고점을 다 넘겼을 정도로 그런 기대감들이 사실 주가에 좀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주식 컨트롤 얘기 드렸던 LS라든지 아니면 뭐 LS 전선 아시아 그리고 LX 일렉트릭 특히 이제 LS 그룹 쪽은 이제 전선 쪽 관련돼서 워낙 뭐 독보적인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나 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실 제가 다음 주 주요 좀 이벤트들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 보시면서 뭔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할 수 있는 제로 테마로 활용하셔라라는 정도로 좀 가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란톡방에 보시면 이제 LS 관련된 그룹주를 대부분 또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LS, 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 역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결국 주가가 간다. 네, 이런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 국제 수소전기 에너지 전시회가 예정돼 있다. 요거는 이제 수소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관련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번 주 목요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테슬라도 계속 눌려 있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해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한 8% 가까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와 관련된 뭐 소재, 장비 기업들 모두 잘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결국 이 2차 전지 쪽은 유일하게 고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 업종군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좀 결론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귀결되는 건 하지만 결국 돈 잘 버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는 그런 앞으로도 유망한 그런 쪽 업종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자극받을 수 있는 이슈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은 사실 런앤런만 보셔도 큰 일정은 잡고 갈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일정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뭐 5분, 6분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다음 주에 굵직한 것이 있든 아니면 없든 그 안에서 최대한 추려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또 이 코너도 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테슬라가 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들도 있기는 합니다. 또 테슬라의 주가는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맞습니다. 네, 어쨌든 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공부하러 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도 공부 내용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3분기 실적 끝났으니까 네. 한번 전반적으로 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진짜 과연 주가가 하락할 때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할 매수 기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좀 분할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실적에 대한 정리 그리고 분할 매수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알찬 강의 지금 보러 가보시죠. 네, 맛있는 종목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 간략한 좀 주제를 얘기 드려보자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간단하게 리뷰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분할 매수하는 제 개인적인 매우 그렇지만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할 매수하는 최소한의 제가 바라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 빨간색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가격 조정을 받았느냐, 두 번째 기간 조정을 받았느냐, 세 번째는 사실 옵셔널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전저점을 깨지 않았다. 이 뜻은 결국에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난 저점보다 이번 저점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전저점보다 높게 형성된다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N자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전 저점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번 항목은 제가 옵셔널하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실 뭐 실적 전도사이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 실적 안 볼 수 없습니다. 실적이 앞으로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기업은 분할 매수 하지 마시고요. 실적이 적어도 좋아지는 시점 아니면 4분기나 분기 실적 자체가 좋아질 거로 회복될 거라고 보여진다는 어떤 예상 리포트들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100% 모든 종목을 들어가서 성공한 투자 수익을 만드는 100%의 성공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 실적 훼손도 없이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이 부분은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모아가자. 그래서 분할 매수는 적어도 어느 정도 특정 기간 동안에 조정을 좀 받았다거나 또는 가격 조정을 받았다거나 또는 실적이 성장하고 앞으로의 컨센도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기업들에 해당되는 기업들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가격적인 하락 그리고 최소한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을 받은 기업인데 실적이 이상 없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2차나 3차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실전 사례를 직접 접목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앞서 서두에 얘기 드렸던 기업들 토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부 T&D라는 기업인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권을 전환할 수 있는 위치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번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가 수도 없이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실망감들로 인해서 주가는 시세 분출을 했다가 조정을 좀 받았던 과정에 있고요. 사실 이 기업도 올해 4월에 11,4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정말 그 전저점을 이탈하면서까지 내려오는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 드렸던 왼쪽 어깨는 만들었고요.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과정이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바닥을 2번 테스팅을 했고요. 일목균형표 기준으로는 구름대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으면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당연히 주가 흐름은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이 좀 트래킹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65억이 나왔고요. 올해 누적으로 110억 정도, 작년에는 적자였기 때문에 지금 흑자를 완벽하게 전환했던 기업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서부 트럭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용산에 굉장히 큰 호텔을 지었습니다. 드래곤시티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그 호텔에 어떤 숙박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3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실적은 더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해외 수요,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좀 보실 기업으로 좀 이제 서치를 해왔고 좀 보자고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적자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은 3분기 실적으로 돌려 세웠고요. 4분기도 3분기 못지않은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한다면 정말 이 4월 달에 보여줬던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과 모멘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YMTE라는 기업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음극과 양극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그 분리 과정을 잘 커버해주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계속적으로 실적이 분기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주봉 차트인데 11월 둘째 주에 이 회사의 주가는 18,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하고 나서 주가는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는데요. 그 이후에 차트의 흐름이 좀 어땠는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먼저 볼게요. 작년에 한 해 영업이익은 70억이었고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50억이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55억이고요. 3분기 올해 누적으로 100억 정도의 돈을 번 회사고요. 작년보다 무려 30%가 실적을 더 월등히 성장했고 4분기에도 50억이라는 영업이익 흑자를 거두게 된다고 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배 넘는 실적을 성장하는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물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 이때도 2차전지 섹터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특히 장비 쪽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보시면 2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주가 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 하락은 했습니다. 근데 전저점은 이탈하지 않은 모습,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분할 매수의 세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요. 가격 조정 많이 받았고요. 기간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였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18,000원에서 해당 기업의 주가는 22,000원까지 지금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요. 불과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22,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기업은 지금도 사상 전례 없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최초에 상장했던 당일의 시초가만큼에서도 한참 부족한 주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4분기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이 그동안에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 박스권을 크게 돌파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장일 당시 시초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그리고 세계 유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 경기 불황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고요. 그런 기업들은 더 앞으로 공고히 되면서 3위, 4위, 5위 사업자는 시장에서 도태지만 1, 2위 사업자는 살아남을 거고 그들의 점유율은 더 높아질 거다. 제가 사실 그런 비유를 자주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꼴찌가 1등이 되는 걸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응원을 하시겠죠. 하지만 주식시장 그리고 산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연출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뭐 상폐될 위험도 거의 없고요. 결국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기술력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은 더더욱 좋아질 거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선제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 여력, 그로 통해서 3위부터 5위 사업자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결국 돈 잘 버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 대비 싼지,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기술적으로 좋은 매매 타점을 잡아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연말까지라도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좀 계좌 손실에 좀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적어도 제가 뭐 주간 특징지로 가져왔던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고 한다면 꾸준히 지수 대비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또는 지수 따라서 같이 따라서 하락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적이 재조명되면서 지난번에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들을 연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결국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중요하고요. 실적에 항상 많은 무게 중심을 놓고 보셔야 하는 얘기도 같이 좀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텍 실적 뭐 3분기 누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114억 정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미 120% 정도 실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요. 이 부분도 보시면 수평선을 두 개 그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기업은 22,000원과 18,000원 사이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기는 테스팅 과정이 있고요. 어떤 주가 흐름을 흘러갈지도 같이 좀 면밀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큐브엔터라는 기업이고요. 계속적으로 뭐 우상향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뭐 적용했다 보기보다는 사실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수에 부침 없이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어떤 상승폭은 완만했습니다. 3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크게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 이평선을 깨지 않는다. 단기 이평선의 조정을 받으면서 재차 2만 원,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2만 1,000원까지 올라간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것처럼 좋은 기업을 사놔서 시간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큰 수익, 좀 빅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보지 않는 투자 자체는 5%, 뭐 7% 제로테마에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실적이 뒷받쳐지는 기업을 투자를 하셔야만이 바로 이런 자리들, 제가 가져왔던 당시만 해도 주가는 굉장히 많이 싸졌을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보시면 캔들 자체가 단기 이평선 10일이나 20일 이평선 깨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라든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위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계속적으로 열심히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여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내려간다고 한다면 겁내실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해 실적이 꾸준히 좋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로 인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정 구간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이 부분도 또 같이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엔터 실적을 좀 보시면 2021년에 영업이익은 12억밖에 안 됐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아티스트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던 부분이 부득이하게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68억이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68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를 크게 넘어섰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 뭐 어닝 시장에서 바라보는 예상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큐브엔터는 사실 저희가 주간 투지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또 과연 실적 성장주들이 꾸준히 지수와 다르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는지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가져왔고요. 실적 보시면 여기 최근 5년 동안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10억에서 20억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배 넘는 실적을 3분기 누적으로 거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수가
꾹꾹 눌러 내려가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기업은 이제 모트렉스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적 패턴인데요. QOQ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대형주 중에서 이제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지만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성장하고 있고요. 한번 시세를 좀 분출한 적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주로 엮이면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신대가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윗꼬리를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라는 얘기를 좀 강의를 좀 드려봤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장대 양봉구를 잡아먹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에도 좋은 호실적을 받으면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동사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을 깨기는 했었지만 중기 이평선이라 말할 수 있는 60일 이평선, 3개월 이동평균선이겠죠. 그렇죠. 분기 실적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요.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4분기도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영업이익이 또 사상 최대치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당연히 다시 한번 또 레벨 상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들 보시면 지난번 저점 대비해서는 10% 넘게 올라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2차적인 상승 랠리를 끌 수 있는 힘은 실적이고요.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모트렉스라든지 큐브엔터, YM텍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월등히 좋다. 귀에 좀 딱지가 생길 정도로 제가 실적이라는 단어, 이 워딩을 워낙 많이 쓰고 있긴 한데요. 그만큼 주식 투자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런앤런 강의를 할 때 처음에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주식 시장에서에 대한 영원한 테마는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게 바로 실적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반한 투자야만이 결국 하루 제가 바짝 돈 벌어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거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중심, 무게감심을 놓으시면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투자 능력을 키워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길게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고령화 사회에서 올해 이제 사람이 사는 이제 수명이 길어나다 보니까 투자는 앞으로 필수 불가결한 투자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하실 때 꼭 실적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보셔야 되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모트렉스 과연 실적이 잘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60억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작년 3분기에 50억 정도였지만 이 회사는 3배 넘는 순이익을 걷어냈고요. 사실 이거를 놓고 본다면 순이익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동사는 3분기에 월등한 실적을 보였고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QOQ로 실적이 계속 성장한다는 건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분기에 대한 실적을 간단히 좀 팁을 드려보자면 4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3분기 실적보다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요. 왜냐하면 4분기에는 일회성으로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지금 CEO, 이제 경영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차기 CEO한테는 좀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4분기에 빅베스, 다양한 좀 큰 비용을 터는 거를 빅베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4분기에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 드린 것처럼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같이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살짝 미끄러진다고 하더라도 연간 실적으로 지금 볼 타이밍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한 해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 한 해 영업이익도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도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타이밍을 잡아가신다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계속적으로 저는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련된 좀 산업에 관련된 자료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모트렉스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군은 계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과거의 데이터인데요. 꾸준히 7%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압도적으로 3배 넘는 그 과거의 몇 년도보다도 더 높은 그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산업군이라는 겁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사실 주식헌터 시간에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업종도 잘 아셔야 되고요. 지난주 강의 내용이었죠. 산업을 잘 봐야 기업이 보인다 얘기 드렸는데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라는 건 사실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갈 수밖에 없는 사업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도 기아라는 회사가 기아차에서 차를 뗐습니다. 결국 기아라는 회사라는 건 모빌리티 쪽에 뭔가 무게중심을 이제 옮겨가기 시작했고요. 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회사 차원에서 천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도 그 세계적으로 좀 이 사업 부분을, 이 산업군을 성장하고 있는, 견인하고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밸류체인에 있는 이 모트렉스라는 기업도 당연히 주가 흐름 좋을 수밖에 없고 그 주가 흐름 좋다는 건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YG1이라는 좀 기업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한번 시세가 한번 분출됐다가 내려온 과정에 있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기간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뭐 이중바닥, 그리고 아니면 또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시세가 분출했습니다. 또 9월, 10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고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빠르게 주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하방 경직선이 튼튼하고요. 뭐 이전 저점을 살짝 이탈했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이 역배열의 이격을 좁히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부분이고요.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고 1분기보다는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 현인도 국내 유일 기업 중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YG1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동안의 과거의 실적은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좀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전선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업은 이제 절삭 공구에 대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투자자도 투자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을 기업들에서 판단이 드신다면 이런 구간들 고점에 물렸다고 한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한다면 분할 매수 꼭 하셔야 되고요. 결국 평단을 여기까지 낮췄기 때문에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전략들 또는 이 타임을 놓쳤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또 모아가셔서 다음 2차, 3차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된다. 그런 부분도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이번에 253억이 나왔습니다. 전년도기 대비해서는 2배 가까운 80% 넘는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꼭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얘기 드리는 실적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강의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바로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드리니까요. 꼭 이 변곡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 반등 마무리됐습니다. 지금부터의 상승은 실적이 견인할 겁니다. 실적 전도사로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이 채널 추가해 주시고요. 저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한 줄평인데요. 다음 주 한 줄평은 어떤 걸로 갖고 오셨나요? 네, 지난주 거에 대한 다음 주 한 줄평 간단하게 또 얘기 드려보자면 어닝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실적주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관심받지 못한 실적주들이 달리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맞아요. 결국 실적 3분기 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한 해치를 넘었던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작년보다 밑에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공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적 보시면서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제가 다음 주 한 줄평 얘기 드려보자면 좀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실적 좋은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기술적으로 눌리는 자리에 대해서 아주 예쁘게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 매매법에서도 많이 말을 하는 건데, 기업을 이제 펀더멘털로 보고 타이밍을 차트로 본다. 예.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어떻게 어우러지게 그걸 합쳐서 매매를 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것 같고. 맞습니다. 이게 따로 꼬박지 놀면 효과가 없고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실적 평가도 명확히 하시면서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공략하신다면 뭐 기왕지사 한 종목 투자했을 때 뭐 10% 수익 날 거, 15%, 20% 수익 나면 훨씬 더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결국엔 투자의 수익률에 대한 극대화를 하시려면 두 개 다 꼭 잘하시고 병행하셔야 되니까 런앤런은 그 맛있는 종목 강의도 꼭 반복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모든 강의 이제 동영상으로 남겨져 있으니까요. 돌려보시면서 매매하시면서 또 수익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런앤런을 통해서는 항상 이제 교육 관련된 내용들, 정보들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주말에만 보는 게 또 아쉽다. 나는 장중에 또 종목 관련된 내용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시황 관련된 종목 정보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고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알림을 보내드리니까요. 채널 추가 꼭 해놓으시면은 돈 버는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에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입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방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또 방에서는 종목들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진짜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런앤런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